안녕하세요. 하우빌드 이승기입니다. 오늘은 악플 읽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악플 읽으면 좀 상처를 받는데 이게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번 보고 저희 변명 아닌 변명 또 아니면은 저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우빌드는 CM만 해주는데 왜 몇 천이나 가져가요? 이건 하우빌드가 왜 시작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이 건축을 처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상이 있어요. CM 업체에게 공사를 진행하는 걸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주 직접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CM 통해서 하게 되면 금액이 비싸요. CM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M 비용은 인건비로 차지를 하거든요. CM은 우선 일단은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 기술력도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CM에게 견적을 받아보신 분들은 가격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건축주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건축주가 건축을 처음 하는데 건축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현장 공사하면서 문제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이제 그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하우빌드가 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건축주가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도 양질의 CM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공사비가 한 100억, 200억, 300억, 500억 이런 되는 현장들은 거의 다 CM을 하거든요. 근데 중소형 현장들은 공사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CM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CM 비용은 높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기에는 능력이 조금 힘들 것 같고 건축하면 10년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CM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중소형 현장들은 CM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사실 이전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빈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 규모가 크나 적으나 똑같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CM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의외로 좀 간단해요. 뭐요? CM 분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 안에 끝내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그게 돼요? 그게 돼야죠. 그래야지 작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하우빌드는 연봉이 높더라도 경험 많고 기술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고 그분들 어떤 여러 현장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CM분들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개행실조 시스템, 공사대금 안전관리 시스템, 공사관리 시스템, 스마트콘 이런 것들이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건축주분들이 CM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우빌드의 가격이 당연히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높죠. 왜냐하면 건축주가 직접 하면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전통적인 CM 업체들보다는 금액이 낮습니다. 좀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월 1회 방문으로 관리가 되나요? 그게 CM이 맞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우빌드 CM 서비스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CM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공사관리 셀프, 공사관리 하프, 공사관리 토탈, 공사관리 플러스 감리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건축주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축주께서 공개 경쟁 입찰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직접 현장을 관리를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공사관리 셀프고요. 공사관리 하프는 기성검사하고 중공검사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좀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축주께 저희가 공사관리 하프를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공사관리 토탈은 기성검사, 중공검사, 설계 변경, 공사비 변경, 건설사비 이런 것들 다 하우빌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현장에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공사관리 플러스 감리는 이 모든 현장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만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현장에서 상주를 하고 시행과 감리의 역할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공사관리 플러스 감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건 이제 하우빌드가 건설사업 관리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M도 가능하고 감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서비스가 다르니까 비용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주신 거 댓글에 월 1회 방문하는 거는 공사관리 하프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월 1회 방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현장에 방문을 해요. 특히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경우는 매주 매일 가는 경우 현장도 발생을 하고요. 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 중에 하우빌드에서 시공 견적을 받으셨대요, 이분은. 네. 그래서 시공 견적이 17억이 나왔는데 네. 땡땡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네. 설계 변경을 하면 자기들은 15억이 해주겠다.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선 일단 동일한 조건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보다 가격이 낮을 수가 없어요. 경쟁을 한 상태에서 견적을 내는데 당연히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네요. 설계 변경하면. 네, 맞아요. 설계를 바꾸면 15억이 아니라 14억이나 13억도 돼요. 사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건설사 분들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 바꿔가지고 공사비를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합리적인 건축주라고 하면 요거 바꿨을 때 실제 얼마가 낮아진지를 알고 그 금액이 정말 낮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원래 내가 견적 받은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로 제시를 하니까 그러면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네? 하지만 계획했던 건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한다면 이 설계 변경을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분하고 협의해서 도면을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건설사한테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파워빌드는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의 건설사한테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걸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괜히 시공사들이 더 비싸게 견적을 넣는다라는 이런 말들이 조금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공개 경쟁 입찰할 때는 건설사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입찰할 때는. 그런데 입찰에 선정되면 그 건설사한테 수수료가 아니고 공사관리 시스템 사용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관리할 기본적인 시스템, 건설사가 써야 될 시스템 사용료를 받는데 현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공사비가 30억 이하면 월 200만 원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니고요. 근데 200만 원이란 금액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건설사가 공사할 때 필요한 여러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 수수료, 그 다음에 동영상 관리 사용료, 그 다음에 현장 소장 성과급까지 이 금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현장 소장님들 성과급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해주셔야 될 분이 현장 소장님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장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을 잘 하시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소장님께서 현장 관리를 잘 하셨을 때 저희가 공사관리 시스템 사용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현장 소장님 성과급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수수료 때문에 건설사들이 공개경쟁 입찰에 공사비를 비싸게 넣는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건설사들이 견적 받을 때 전문 건설사, 하도급, 자재업체한테 견적을 받잖아요. 받아서 취합을 한 다음에 견적서를 이제 저희 쪽에 입찰 시스템에다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건설사들이 본인들 하도업체한테 견적 받을 때 이 현장은 하우빌드 현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견적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하도업체들도 하우빌드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못 받을 확률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풀려서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실제로 공사할 수 있을 금액을 견적을 내고 그걸 건설사들이 받아서 취합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태우니까 전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금액이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처음에 공개경쟁 입찰 참여했던 업체들을 보면 20개 업체가 막 입찰에 참여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건설사가 입찰 참여 끝에서 1, 2, 3등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일 금액을 싸게 잘 낼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 하면 저희 쪽에서 선정이 되고 공사를 해본 업체들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도업체들이 하우빌드 현장에 돈을 다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비가 낮아져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전에 선정되고 공사가 잘 끝나는 업체들은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공사비가 올라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수료 때문에는 더욱더 아니고요. 마지막 댓글인데요. 예. 온라인 공사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이게 사진이랑 영상만 받는 거던데 예. 현장 소장님께 카톡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음.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오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만 받는다면 카톡을 해도 돼요. 보고만 받는 게 아닌가요? 아, 그렇죠. 보고 받는 게 아니죠.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정보들이 그냥 막 나열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보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시작돼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그런 것들이 다 트래킹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관리 시스템에서 현장 소장님들이 일보를 쓰거든요. 오늘 어떤 작업을 했고 오늘 몇 명이 들어왔고 자재는 어떤 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 쓰게 되는데 그 일보 데이터가 한 달이 딱 되면 기성청구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보하고 기성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기성 청구하려면 보통 며칠 시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성청구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기성청구서를 안 만들어도 돼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게 시스템으로 한 달 동안 일한 것들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라서 건설사의 기성이 맞냐 틀리느냐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은 위치별로 공정별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어디 공종에 지금 공사 기간 동안에 찍었던 사진들 다 보여줘. 어디 위치에 뭐 2층에 201호 거실에서 공사했던 사진 다 불러줘. 그래서 현장의 공사 과정들이 트래킹이 다 되고 자재 승인이나 시공계획 승인이나 설계 변경, 공사비 변경들 다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생기면 항상 이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을 만들 때 현장에서는 항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시스템에 이미 그 근거 자료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건축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서로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것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건설사도 손해, 건축수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빨리 해결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건축주나 건설사에게 모두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관리 시스템을 카톡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우빌드 입장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나대면 그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없고 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저희 쪽에 공사를 했던 건축주분께서 본인 공사하시는데 공사관리 시스템만 따로 좀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번 써보시고 공사할 때 어떻게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하우빌드가 매일매일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매일 하는 게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바쁜데 네. 그럼 좀 이전에 찍었던 걸 음. 올리거나 몰아서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아, 초창기는 그랬어요. 똑같은 사진 올리거나. 그래서 지금은 사진 올릴 때 날짜가 똑같거나 사진이 똑같으면 등록이 안 되게끔 다 막혀져 있어요. 아, 그걸 개발을 하신 거예요? 예. 사진을 등록하는 건 일자가 차이가 조금씩은 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작업은 오늘 했는데 근거된 사진은 그 다음날 찍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은 걸 계속 올리는 거는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악플은 여기까지인데 예. 상처 안 받으셨죠? 아니요, 상처보다는 좀 약한 악플이라고 하기 좀 그냥 궁금증, 하우빌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대부분 저희 쪽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저를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쓰신 분들이 써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 쪽 서비스 조금 더 설명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센 악플을 가져오시더라도 될 것 같은데요?